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런던 더비에서 또 한 번 고전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루턴 타운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데이비드 모이에스 웨스트햄 감독이 준비한 짠물 수비가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내세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봉쇄하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속도감 있는 트리오, 베르너, 손흥민, 브레넌 존슨의 3톱으로 경기 시작과 함께 토트넘이 득점까지 하면서 주도권을 잡는 것 같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 내내 고전하며 결국 이기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경기 주요 장면과 경기 세부 기록을 통해 전술적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주중 경기는 역시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거센 비가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토트넘은 전반 5분 만에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로 앞서가면서 대승까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전반 19분 코너킥 상황에서 커트 주마에게 동점골을 내준 이후에는 이렇다 할 위협적인 장면을 보이지 못한 채 웨스트햄의 의도대로 경기가 펼쳐지다가 결국에는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무승부로 승점 57점을 얻게 되면서 4위 에스턴 빌라를 추격하고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물론 에스턴 빌라의 31라운드 경기 상대가 맨체스터 시티이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가 승점을 모두 잃을 가능성이 있지만 승점 동률까지 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면서 4위 경쟁의 중요한 분수령에서 아쉽게 승점을 놓치게 됐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엔 지난 주말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3대4 역전패에 아쉬움을 털어내기 위해 이날 극도의 수비적인 안정감을 추구한 끝에 승점 45점을 확보하면서 8위 뉴캐슬을 제치고 7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400번째 공식 경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는데요. 토트넘 허스퍼는 공식 채널을 통해 한글로 400이라는 문자도 소개하고 손흥민 선수를 위한 별도의 카툰, 만화까지 제작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커리어를 총정리하는 컨텐츠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컨텐츠가 이날 경기 아쉬운 무승부로 빛이 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난 400경기 동안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비롯해 해리 케인과 함께 만들었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콤비 득점 기록, 그리고 2022년 골든부트 수상, 그리고 2023년 토트넘의 주장직을 맡아 이번 웨스트햄과의 경기 400번째 출전까지 토트넘의 사상 첫 비유럽인 주장으로서 만들어왔던 역사를 총정리하고 돌아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 승리가 따라왔어야 더욱더 값진, 더욱더 빛나는 컨텐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지난 주말 루턴타운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원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공격 조합이 완성됐다라는 기대감 속에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오른쪽에 브레넌 존슨, 왼쪽에 티모 베르너를 배치하고 데안 쿠루세프스키를 주전 자원에서 제외하는 선택이 내려졌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드로 메디슨이 뛰었고 지난 루턴타운과의 경기에 교체로 나와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던 벤탄쿠르 선수가 비수마의 중앙 미드필드 파트너로 배치됐고요. 포백라인은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가 배치됐고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부상 복귀 후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미카엘 안토니오를 최전방에 두고 쿠두스, 파케타, 보웬이 2선에 배치됐고 워드 프로즈와 수책이 2명의 수비형 미드필드로 배치됐습니다. 쿠두스의 속도와 파케타의 조율, 보웬의 문전 침투와 공격 기회, 득점 창출 능력이 조화를 이루면서 힘있고 역동적으로 뛰고 또 앞에서 굉장한 압박을 보여줬던 안토니오까지 이날 웨스트햄도 굉장히 짜임새 있는 경기를 펼쳤고요. 워드 프로즈의 날카로운 킥과 세트피스 상황의 무기, 수책의 활동량과 높이, 게다가 포백라인의 에메르송, 주마, 마브로파노스, 초우팔까지 규율을 갖춘 플레이를 통해서 웨스트햄이 조직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보시면 1대1 무승부였는데 점유율은 토트넘이 68%로 우세했고 슈팅 숫자도 13대 11이었지만 유효 슈팅은 4대4로 동률이었고 심지어 기대 득점은 오히려 웨스트햄이 1.16골로 0.96골의 토트넘보다 높았습니다. 수비적인 경기를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양팀의 경기 스타일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토트넘은 공을 소유하고 빠른 패스 플레이를 통해 유기적으로 만들어가려고 했어요. 10회 이상의 패스 연결 시퀀스가 토트넘은 28번이나 있었지만 웨스트햄은 신속한 역습 축구, 롱볼 축구를 구사하면서 10번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골킥의 길이조차 토트넘은 평균적으로 17.8m였는데 웨스트햄은 45.6m로 계속해서 길게 후방부터 전방으로 한 번에 공을 뻥뻥 차내면서 경기를 펼쳤고요. 패스의 직접성 역시 토트넘은 32.7, 웨스트햄이 36.3으로 명확한 양팀의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웨스트햄의 선수비 후역습 전략에 토트넘이 완전히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하면서 꼭 내려서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올라갈 때는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하고 또 공격을 할 때는 많은 선수들이 전진했고 수비 상황에서도 전면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전방 압박에 실패하면 중앙 블록 그리고 후방 블록까지 빠르게 공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토트넘의 숨통을 죄었고 후반전에는 거의 자기 진영으로 내려와서 공간을 주지 않다 보니까 침투가 좋고 속도감이 좋은 토트넘의 공격 라인이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 점유구역을 보시면은 메디슨이 공이 없을 때 전방까지 압박을 해주고 손흥민 선수의 체력을 아껴주려고 했고 손흥민 선수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전방 압박을 하려고 했지만 이 전방 압박이 의미가 없었던 게 상대가 후방 빌드업을 하지 않고 롱볼을 찾아보니까 토트넘 역시 공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면 전방 지역이 아니라 내려와서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공을 소유했을 때는 많은 선수들이 앞에 올라갔지만 박스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 박스 안을 에워싼 웨스트햄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다. 영혼의 템백과 같은 두 줄 수비에다가 이 두 줄 뒤에 오프사이드 트랩까지 완벽하게 작동이 되면서 토트넘이 웨스트햄의 수비를 전술적으로 전혀 공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하이 턴오버, 전방 압박 기록이 좋지 않았는데 이것은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방 압박을 할 필요가 없이 웨스트햄이 빠르게 롱볼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토트넘이 3번이나 하이 턴오버를 이끌어냈고 거기서 2개의 슈팅을 끌어냈다는 것은 전방 압박 능력이 뛰어난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런 빈도 자체가 많이 나올 수 없게 했고요. 또한 웨스트햄도 안토니오가 복귀한 이후 이 전방 압박의 밀도가 좋아지면서 토트넘은 후방 빌드업을 열심히 하는 팀이잖아요. 즉 이런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지역, 토트넘 지역에서 무려 7번이나 공을 따냈고 그중에 한 번은 슈팅까지 가져가면서 토트넘이 잘하는 것을 다 못하게 했던 웨스트햄이 굉장히 효과적인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을 보시면 사실 시작 초반에는 굉장히 토트넘의 몸이 가벼웠어요. 벤탄쿠르의 탈압박과 연계도 좋았고 또 손흥민 선수도 활발하게 움직여줬고 메디슨도 이번에는 몸 상태가 가벼워 보였고 베르너와 존슨이 사이드를 벌려서 움직여주면서 공간도 잘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이를 통해서 특히 전반 5분에는 우도기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또 한번 들어와서 높은 곳까지 올라와 벤탄쿠르의 패스를 받아 공을 몰고 가다가 다시 벤탄쿠르에게 내줬고 벤탄쿠르는 웨스트햄의 미드필더 2명 사이를 탈압박으로 빠져나오면서 왼쪽 측면에서 빈 공간에 오픈 찬스를 맞은 베르너에게 패스를 바로 내줬고요. 베르너는 여기서 반대편으로 컷백을 연결한 것, 손흥민 선수가 뒤로 빠져나오면서 수비를 끌어내자 그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간 존슨의 교차 플레이가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존슨이 프리하게 골대 바로 앞에서 슈팅을 밀어넣으며 토트넘의 전매특허 플레이, 윙이 윙에게 패스해서 득점하는 플레이가 1대0의 선제골로 나왔습니다. 선제골이 이른 시간 나왔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후에도 토트넘이 추가골을 넣기 위한 기회들을 만들었는데요. 전반 10분에는 우도기가 상대 진영까지 올라가서 파케타가 후방 빌드업하는 상태에서 압박에 성공해냈고 이 압박에 이어 연결된 공을 손흥민 선수가 자신 쪽에 무려 3-4명의 선수가 에워싸자 오른쪽으로 밀어줬고 포로 선수가 중거리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골키퍼 정면으로 흐르면서 추가골까지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전반 13분에는 벤탄쿠르에게서부터 시작된 패스 연결이 왼쪽에 베르너를 거쳐 메디슨에게 연결됐고 메디슨이 왼쪽 하프스페이스 전방까지 치고 들어가서 4명의 수비를 끌어낸 가운데 바깥으로 빠져나온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밀어줬거든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힌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파비안스키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주마 선수의 밀착 방어와 두 센터백의 철동 같은 대인 방어가 이어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원톱이지만 앞선보다는 2선으로 내려와서 슈팅 기회를 포착하려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전반 15분까지는 그래도 선제골을 넣은 토트넘이 흐름을 주도했으나 전반 19분 코너킥 상황에서 토트넘이 동점골을 내준 이후에는 기세가 완전히 웨스트햄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제러드 보웬이 올린 왼발 코너킥을 수비수인 커트 주마가 헤더 슈팅으로 시도하려고 한 것이 등을 맞고 들어가면서 동점골이 됐는데요. 이날 주마 선수가 수비 뒤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면서 연결하는 이러한 세트피스의 공격에 토트넘이 계속 흔들리기도 했고 특히 킥력이 좋은 선수도 많고 높이가 좋은 선수가 많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세트피스 기회가 나올 때마다 토트넘이 흔들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특히 이 실점 이후에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 30분에 토트넘은 다시 한번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포로 선수의 전진 패스를 받은 브레넌 존슨이 우측 후방으로 빠져들면서 반대편의 베르너를 향해 날카로운 크로스를 연결했지만 베르너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존슨과 베르너의 조합이 둘 사이의 패스, 크로스를 오가면서도 허를 찌르는 컷백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조금 속일 필요가 있었거든요. 지금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바깥으로 빠져나왔을 때 이번에는 웨스트햄 수비 라인이 반대로 침투하는 베르너를 잘 마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초우팔이 베르너의 앞을 차단하면서 오히려
뒤쪽에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줬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존슨이 조금은 다른 역이용하는 상대의 예측을 좀 허를 찌르는 그런 패스를 했더라면 더 좋은 슈팅 기회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전반 31분에는 이날 피지컬적으로 웨스트햄의 공격도 잘 막아내고 또 공격 전개 상황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우도기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본인이 수비 라인부터 하프 라인까지 혼자 공을 몰고 올라온 이후 바깥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보냈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향해 잘 뛰어 들어간 가운데 주마 선수의 슈퍼 태클에 걸리면서 문전까지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주마 역시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대인방어로 끝까지 밀착해서 강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는데요. 전반 36분에는 웨스트햄이 역습 상황에서 얻은 좋은 프리킥 기회를 워드 프라우즈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비카리오의 선방에 걸렸습니다. 전반전 1대1 무승부인 채로 끝났는데요. 전반전 기대 득점은 이미 웨스트햄이 0.61골로 더 앞서면서 토트넘은 선제골 상황을 제외하면 그렇게 좋은 공격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이 무려 70%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슈팅 숫자는 5대4로 웨스트햄이 앞섰고 빅찬스도 1대1로 같았고 유효 슈팅도 2대2로 훨씬 더 효과적인 팀은 웨스트햄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후반전에는 더욱더 웨스트햄의 기세가 올라갔고 비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흐름과 주도권, 특히 웨스트햄의 수비가 더욱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토트넘의 공격 패턴이 읽혀 들어가면서 후반전에는 거의 토트넘이 의미 있는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후반 시작부터 또한 롱볼과 중거리 슈팅, 과감한 슈팅 시도를 통해서 웨스트햄이 공격 주도권을 가져갔는데요. 48분에는 워드 프라우저의 패스를 받은 안토니오의 왼발 슈팅을 비카리오가 간신히 선방했고요. 50분에는 보엔이 빼준 패스를 파케타가 2선에서 터닝 슈팅으로 수비 한 명을 벗겨내면서 왼발로 연결한 것이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벗어나면서 빗나갔습니다. 60분에는 토트넘의 공격이 차단되자마자 워드 프로우즈가 자기 진영 박스에서 수비 뒷공간으로 길게 찬 패스를 안토니오가 이어받아 비카리오와 1대1 기회까지 가져갔는데 안토니오의 슈팅이 비카리오의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막혔고요. 토트넘은 65분에 벤탄쿠르 선수의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우측에서 이어받아서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이 장면도 보시면 워낙 웨스트햄 수비수들이 문전에 많이 있고 이 수비수들을 피해서 슈팅을 때리려다 보니까 골대까지 벗어나는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후반전 공격이 풀리지 않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 교체를 70분에 시도했는데요. 중앙 미드필드인 벤탄쿠르, 공격형 미드필드인 메디슨을 빼고 사르와 쿨루셉스키를 그 자리에 투입했습니다. 쿨루셉스키를 메디슨의 백업으로 확실히 쓰겠다. 사이드가 아니라 가운데에 있을 때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내린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경기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80분에는 존슨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본인 쪽으로 수비가 계속해서 몰리자 우측 전방으로 침투한 포로에게 패스를 했고 포로가 크로스 패스를 시도했지만 사르의 헤더 슈팅 시도가 수비 견제에 막혀 연결되지 못했어요. 상대가 계속해서 문전을 에워싸고 기회를 주지 않자 토트넘도 크로스 패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82분에는 비수마와 베르너를 빼고 호이비에르와 히차리송을 투입하면서 롱볼 전략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차리송의 높이를 활용하고 또한 호이비에르가 수비 지역으로 커버하는 그런 체력을 좀 보강하기 위해 들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흐름이 바뀌지 않자 90분 브레넌 존슨까지 빼고 로셀소를 투입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셀소의 왼발 크로스와 공격력 한 방을 노렸습니다. 로셀소가 들어간 이후 크루세스키가 측면으로 빠졌는데요. 크루세스키는 측면에서의 위치 선정이라든지 크로스의 정확성까지 좋지 않았어요. 후반 추가 시간이 4분 주어진 가운데 크루세스키의 크로스 패스를 중앙에서 로셀소가 연결해주면서 우도기가 슈팅까지 가져간 것은 아쉽게도 골키퍼의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무산이 됐고요. 손흥민 선수의 경기 막판 결정적인 기회 역시 크루세스키의 불안한 위치 선정, 게다가 이어받은 크루세스키의 부정확한 크로스 패스 연결로 인해서 결국엔 슈팅까지도 가져가지 못한 채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비긴 경기였지만 마치 토트넘이 패배한 것과 같이 무기력했고 실망스러운 내용, 이길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경기였는데요. 4월 4일 목요일 새벽 맨시티와 에스턴빌라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이 4위 경쟁에서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에스턴빌라가 예상을 깨고 맨시티를 상대로 승점을 얻거나 승리를 한다면 토트넘은 4위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데요.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4월 8일 월요일 새벽 2시에 킥오프하는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홈 경기입니다. 홈에서는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번 노팅엄전에 반전이 필요하고 최근 연달아 연승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노팅엄전 이후에는 뉴캐슬, 아스널이라는 쉽지 않은 팀과 연속 경기가 이어지고 아마 이 경기 사이에는 맨시티와의 연기된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4월 일정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노팅엄과의 경기에 승리가 필요한데요.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플랜 A밖에 없고 다른 변수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수비적으로 마음먹고 나온 웨스트햄 같은 팀들을 공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팅엄 역시 이런 실리 축구의 대명사로서 최근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누누 감독은 사실 토트넘을 잘 아는 감독이기도 하기 때문에 토트넘의 최대 고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노팅엄과의 경기에는 어떤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캡틴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